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다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다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것을 간단하게 9.8 mH, 9.8 mH, 9.8 mH, 9.8 mH, 9.8 mH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P는 포텐셜 에너지. 원래 영어를 이게 직역으로 하게 되면 잠재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적 에너지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이것을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다? 9.8 mH, 9.8 mH, 9.8 mH란 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별표를 좀 쳐주겠습니다. 별표 곱하기 100. 지금 별표에다 곱하기 100 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설명할 거는 위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9.8 mH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 봐서 어려우면 넘어가시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과학을 푸는데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 기준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두 가지가 있죠. 질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방금 전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높이입니다. 높이. 그렇다면 높이는 우리가 편안하게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얼마만큼 높으냐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높으냐는 기준이 어디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이 기준면 설정은요. 문제도 선생님이 당연히 주어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걸 봤을 때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지금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예시로 설정을 해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뭐라고 할까? 한 10kg.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이거를 살짝 올려서 우리가 같이 봅시다. 바닥면에서 책상 사이의 높이를 10cm라고 할까요? 자, 10cm라 하면 0.1m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 여기 또 글씨를 써볼게요. 바닥이 기준입니다.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면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니까 이쪽이 기준면이야. 바닥이 기준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1번. 바닥이 기준면이야. 바닥이 기준이야. 그렇다면 바닥이 기준이면은요. 바닥이 기준이면 바닥에서의 물체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렇죠. 0.1m입니다. 1m. 그렇다면 두 번째. 수식이 어떻게 될까요? 수식은 9.8 곱하기 질량은 10 곱하기 0.1은 몇 줄? 9.8줄.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를 다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책상 면에서 위치 에너지는요. 1번. 책상 면 기준입니다. 그러면 책상면에서 물체 높이는 몇 미터? 그렇죠. 지금 책상면이 안에 있고 책상면 위에 물체가 지금 올려져 있네요. 그러면 높이가 올라가지 않았네. 그러면 0m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식은 9.8 곱하기 10 곱하기 몇?
0은 0. 어때요? 지금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바닥이냐, 기준이 책상면이냐에 따라서 지금 계산값이 달라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 구할 때는 이 기준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면. 여기다가 기준면을 적겠습니다. 기준면. 이 기준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는요. 기준면이 바닥이었을 때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9.8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몇 줄이더라? 0줄이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용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용. 첫 번째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은요. 높은 곳에다 물을 끌어올렸다가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아래에 있는 터빈을 돌리는 그런 장치죠. 이것 또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다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용이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다 위치 에너지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교과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수력 발전,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이로 드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3번은 스카이 다이빙. 이렇게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용,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용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예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사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확인할 겁니다. 자,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다음과 같은데 이 원래 길이보다 용수철을 줄였어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만큼 압축이 됐죠. 그 압축된 그 용수철에 무엇을 올려놨어? 공을 올려놨습니다. 이 공을 올려놨어. 용수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다 용수철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띵 하고 튕기면서 공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용수철처럼 탄성력을 가진 물체가 변형이 되면서 변형된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를 바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교과서 327쪽에 양궁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양궁입니다. 양궁은 당연히 여기 아래에 있는 양궁 활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이 활 시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활을 앞으로 날리고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거죠. 이 양궁뿐만이 아닙니다. 테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죠. 우리 노란 고무줄 가지고 뭐 종이떼기 날리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 324쪽에서 327쪽까지의 위치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험을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같이 잘 해서 이 실험에 대한 테스트도 있을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실험과 그 실험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잘 보고 와서 테스트를 좋은 결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사랑해요.